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마 한 번쯤은 이런 장면을 목격했을 겁니다. 오래 봐온 어른이 어느 날 갑자기 달라 보이는 순간입니다. 대화가 조금씩 어긋나고 방금 한 말을 또 하고 눈빛이 예전 같지 않고 무엇보다 그 어른 자신이 그 변화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게 가장 무섭습니다. 본인은 그냥 평소처럼 살고 있다고 느끼는데 주변 사람들 눈에는 뭔가가 조용히 달라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 신경과학 연구들이 수십 년에 걸쳐 수만 명의 뇌를 추적한 결론은 그래서 더 충격적입니다. 뇌를 빨리 늙게 만드는 건 대부분 거창한 병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아주 평범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운이 나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5가지 습관은 뇌를 더 빨리 늙게 만드는 강한 위험 신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이건 60대, 70대 얘기가 아닙니다. 란셋 위원회를 포함한 주요 신경과학 연구들은 치매와 인지저하의 위험 요인이 중년기, 빠르면 40대부터 이미 누적되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30대, 40대, 50대라고 해서 나중 얘기로 미뤄두는 순간 이미 뇌에서는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건강을 늘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관리해왔습니다. 혈압은 숫자로 나오고 혈당은 검사로 나오고 체중은 저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뇌는 다릅니다. 뇌가 서서히 늙어가는 과정은 수치로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억이 흐려지거나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거나 말이 금방 떠오르지 않는 상황이 잦아졌을 때야 비로소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수년간의 변화가 축적된 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해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치매 환자는 2021년 약 5,700만 명이었고 2050년에는 약 1억 4천만 명에서 1억 5천만 명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 자료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거의 10명 중 1명 수준이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최근 신경과학 연구들은 치매의 상당 부분이 유전이 아닌 생활 습관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꿀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바꿀 수 있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습관은 사람을 점점 덜 만나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관계가 줄어드는 때가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이사를 하거나 아이들이 독립하거나 그냥 몸이 피곤해서 사람 만나기가 귀찮아지는 시기가 옵니다. 처음에는 그게 해방감처럼 느껴집니다. 조용하고 편하고 아무도 나를 귀찮게 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뇌는 그 고요함을 전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이 수십 년간 추적해온 성인 발달 연구는 인간의 노화를 가장 오래 관찰한 종단 연구 중 하나입니다. 이 연구가 내린 핵심 결론 가운데 하나는 사회적 관계의 질이 중년 이후 신체 건강과 인지 능력을 예측하는 데 있어 전통적인 의학 지표보다 더 강력한 예측 인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혈압 수치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아니라 당신이 누군가와 얼마나 따뜻하게 연결돼 있느냐가 뇌 건강을 더 잘 예측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025년 국제학술지 BMC 저리아트릭스에 발표된 연구는 더 구체적입니다. 24개국 10만 명이 넘는 노인 데이터를 장기간 추적한 이 연구에서 사회적 고립은 기억력, 방향 감각, 실행 기능 등 여러 인지 영역에 걸쳐 유의미한 저하와 연관됐습니다. 뇌 영상 연구들은 사회적 고립이 지속될 때 회백질 부피가 줄어들고 해마 주변 구조가 위축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단순히 외롭다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뇌 구조 자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뇌는 본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극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우리는 상대의 표정을 읽고 맥락을 파악하고 적절한 반응을 선택하고 동시에 감정을 조율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키는 고강도 인지운동입니다. 그 운동을 멈추면 뇌도 조용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걸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가 있습니다. 팔을 2달간 깁스하면 어떻게 될까요? 팔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뇌도 똑같습니다. 사회적 자극을 받지 않으면 그 자극을 처리하던 뇌 회로들이 조금씩 약해집니다. 차이가 있다면 팔 근육은 줄어들면 눈으로 볼 수 있지만 뇌는 볼 수 없다는 것이고, 팔은 다시 운동하면 금방 회복되지만 뇌 신경 연결은 한번 충분히 퇴화하면 회복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가장 불편한 사실은 이겁니다. 사회적 고립은 뇌 건강뿐 아니라 전체 건강에 미치는 부담이 매우 크고, 조기 사망 위험 측면에서는 흡연에 비견된다는 보고까지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건강에 나쁘다는 건 누구나 압니다. 그래서 죄책감이라도 느낍니다. 그런데 혼자 조용히 집에 있는 건 아무도 나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안하다고 느끼죠. 그게 이 첫 번째 습관이 가장 위험한 이유입니다. 경보음이 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아는 분들이 억울해하실 수 있습니다. TV를 보는 게 왜 문제냐고요. 뉴스도 보고 다큐도 보고 나름 생각도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신경과학이 구분하는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뇌가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능동적으로 처리하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영국 바이오뱅크 데이터를 분석한 대규모 연구에서 장시간 TV 시청은 이후 치매 발병 위험 상승과 연관됐으며, 동시에 언어, 기억,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측두엽 피질의 신경 밀도 저하와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는 TV를 매우 자주 보는 그룹이 거의 보지 않는 그룹보다 치매 위험이 약 1.69배 높았으며, 전두엽과 해마 관련 부위의 피질 부피도 더 작게 나타났습니다. 같은 앉아있는 자세라도 인터넷으로 무언가를 검색하거나 능동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행동은 인지보호 효과가 있는 반면, 그냥 흘러가는 화면을 바라보는 것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026년 4월 미국 예방의학 학술지에 발표된 스웨덴 연구는 2만 명을 거의 20년간 추적했습니다. 이 연구는 수동적으로 앉아있는 시간 가운데 1시간을 정신적으로 능동적인 활동으로 대체하는 것만으로도 치매 위험이 약 7% 감소했다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물리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앉아서 무엇을 하느냐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TV를 볼 때 뇌는 어떤 상태일까요? 장면이 전환되고 소리가 흐르고 감정이 자동으로 유도됩니다. 우리가 선택하거나 생각하거나 예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뇌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거의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몇 시간씩 지속되는 겁니다. 반면 책을 읽거나 퍼즐을 풀거나 누군가와 생각을 나누는 시간에는 뇌가 직접 장면을 구성하고 논리를 따라가고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하게 편안해 보이지만 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스마트폰으로 짧은 영상을 계속 스크롤하는 것도 이 범주에 해당됩니다. 빠르게 전환되는 자극은 뇌를 피로하게 만들면서도 깊은 사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뇌가 쓰이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쉬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깊이 생각하는 능력 자체가 서서히 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수면을 대충 넘기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수면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야근, 스마트폰, 넷플릭스, 새벽까지 이어지는 유튜브 알고리즘. 잠을 줄여가며 뭔가를 더 하는 게 당연해진 시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면이 얕아지거나 일찍 깨는 변화가 생겨도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드는 거라고 생각하고 넘깁니다. 그런데 이 판단이 뇌에는 매우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습니다. 수면 중 뇌에서는 글림프계라는 청소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낮 동안 뇌에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노폐물 속에 알츠하이머와 깊이 연관된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자는 동안 뇌는 하루치 쓰레기를 비우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수면이 부족하거나 질이 낮으면 이 청소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독성 물질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매일 밤 쓰레기통을 반만 비우는 것처럼 오래되면 결국 넘치게 됩니다. 수면 문제와 뇌 노화의 관계는 최근 연구들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면 장애가 있는 그룹의 뇌에서는 알츠하이머 관련 병리 지표들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수면의 질이 낮은 뇌는 실제 나이보다 더 늙은 것으로 예측되는 이른바 뇌 나이 가속 현상도 여러 연구에서 관찰됐습니다. 달력 나이보다 뇌 영상이 보여주는 뇌 나이가 더 많아 보이는 이른바 뇌 나이 가속 현상이 여러 연구에서 관찰됐다는 이야기입니다. 2024년 란셋 치매위원회는 생활 습관과 관련된 14개 수정 가능한 위험 요인을 공식 발표했는데 이 목록에는 사회적 고립, 신체 활동 부족, 우울증 등이 포함됩니다. 수면은 이 공식 목록과 별개로 치매 위험과 강하게 연결되는 변수로 연구자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면의 문제가 더 섬뜩한 이유가 있습니다. 뇌 손상이 축적되는 동안 당사자는 정작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밤마다 뇌 청소가 조금씩 덜 되고 매일 아침 아주 조금씩 더 많은 노폐물이 남고 그 총량이 수년에 걸쳐 역치를 넘을 때 기억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이 왔을 때 사람들은 갑자기 이상해졌다고 느끼지만 사실 그 과정은 조용히 오래전부터 시작됐던 겁니다. 수면을 지키기 위해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연구들이 일관되게 권고하는 방향은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이 얼마나 오래 자느냐보다 뇌 건강에 더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한두 시간은 강한 빛이나 스마트폰 화면을 피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빛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 만성 스트레스를 그냥 달고 사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삶에서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합니다. 직장, 돈, 관계, 건강, 미래에 대한 불안. 어느 나이대든 스트레스의 내용은 달라도 강도는 비슷합니다. 문제는 이 스트레스가 만성화될 때입니다. 장기간 지속될 때 뇌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만성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됩니다. 코르티솔은 뇌의 여러 부위의 수용체를 갖고 있는데 특히 기억 형성과 공간 인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해마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학술지 네이처 뉴로사이언스를 포함한 여러 연구에서 높은 코르티솔 수준은 해마 위축 및 기억력 저하와 연관됐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실제로 기억의 중추를 줄어들게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정확히 구분하자면 급성 스트레스, 즉 잠깐의 긴장이나 위기는 오히려 집중력을 높이고 뇌를 각성시킵니다. 이건 생존을 위한 뇌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문제는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매일, 매주, 수개월, 수년간 코르티솔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때 해마의 신경세포 가지가 퇴축되기 시작하고 새로운 뉴런이 생성되는 것도 억제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코르티솔은 비상연료입니다. 단기 위기에 대응할 때는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비상연료를 매일 계속 태우면 어떻게 될까요? 엔진이 과부하로 망가집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 대응을 위한 호르몬이 평상시에도 항상 높게 유지되면 뇌는 오히려 조금씩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신경과학 연구들이 밝힌 또 다른 사실은 스트레스로 인해 위축된 해마의 일부 영역은 스트레스가 사라진 뒤에도 계속 수축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피해가 저절로 되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버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줄이는 것이 뇌 건강에서 전략적으로 훨씬 중요한 선택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는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 되고 버티면 지나간다고요. 그런데 뇌 영상으로 보면 그건 엄연히 구조의 문제입니다.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사람의 해마는 그렇지 않은 사람의 해마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크기 문제입니다. 이걸 알게 되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게 의지의 영역이 아니라 뇌 보호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 습관이 가장 조용하게, 가장 철저하게 뇌를 늙게 만듭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 배웠다. 익숙한 것을 반복하는 게 훨씬 편하다. 새로 배워봤자 써먹을 데도 없다고요. 그런데 뇌는 바로 그 편안함을 위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인지 예비 용량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뇌가 나이 들면서 구조적으로 손상되더라도 평생에 걸쳐 쌓아온 인지 자원이 충분하면 그 손상을 버티고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마치 충전해둔 배터리처럼 뇌도 평생 학습을 통해 예비 용량을 비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량은 지금 이 순간에도 늘어나거나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진의 신경가소성 관련 지침에서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처음 익히거나 낯선 취미를 시작하는 것이 신경 연결을 강화하고 인지 예비 용량을 높인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조건이 있습니다. 이미 잘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 약간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매일 같은 퍼즐을 맞추는 것과 처음 보는 퍼즐을 맞추는 것은 뇌에게 전혀 다른 신호를 줍니다. 뇌가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신경 연결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기존 회로가 강화됩니다. 이 과정을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뇌는 경험에 반응해 구조를 바꾸는 능력을 평생 유지합니다. 다만 자극이 없으면 그 능력이 발휘될 기회가 없어집니다. 쓰이지 않는 연결들은 서서히 약해지고 뇌 구조는 쓰는 만큼 유지되고 쓰지 않는 만큼 사라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정보 소비는 학습이 아닙니다. 매일 뉴스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익숙한 프로그램을 보는 것은 뇌에게 편안하지만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뇌가 진짜 성장하는 순간은 틀릴 가능성이 있는 도전 앞에서입니다. 어색하고 불편하고 실수할 것 같은 그 느낌이 사실은 뇌가 일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미국 국립과학원회보에 발표된 무작위 대조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기억 기능이 유의미하게 향상됐으며 그 효과가 3개월 추적 기간 이후에도 유지됐습니다. 60대 이후에도 뇌는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이고 그렇다면 40대, 50대에 시작하면 그 효과는 훨씬 더 크고 오래갑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글씨를 쓰기 시작하거나 평생 요리를 안 해본 분이 처음으로 요리책을 펴거나 스마트폰을 어렵게만 느꼈던 분이 새로운 앱 하나를 직접 배워보거나 하는 것들입니다. 완성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뇌가 뭔가를 처음 배우려고 씨름하는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 불편함이 뇌를 젊게 유지합니다. 뇌과학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인지저하가 빠르게 진행된 사람들의 뇌를 사후에 분석해보면 치매의 전형적인 병리소견이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이전부터 어떤 경우에는 수십 년 전부터 이미 시작돼 있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80대가 넘어서도 인지 기능을 잘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뇌를 보면 구조적 손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핵심이 바로 인지 예비 용량이고 그 예비 용량을 지금 이 순간에도 쌓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점점 줄이고 수동적으로 화면만 바라보고 수면을 대충 때우고 만성 스트레스를 그냥 안고 살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멈추는 것. 이 5가지가 뇌를 가장 빠르게 늙게 만드는 일상의 패턴입니다. 특정 나이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무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아주 자연스럽게 매일 반복되는 일입니다. 가장 불편한 사실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모두 나쁘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혼자 조용히 쉬는 것, TV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잠을 줄여가며 더 많은 걸 하는 것, 걱정은 어쩔 수 없는 것, 이제 새로 배울 게 어디 있냐는 것, 하나같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바로 그 자연스러움 안에 함정이 있습니다. 경보음이 없기 때문에 멈추기 어렵기 때문에 수년이 지나도록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장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요?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연락하지 않았던 지인에게 전화 한 통 거는 것, 저녁에 TV를 끄고 오래된 책을 꺼내드는 것, 자기 전 스마트폰을 30분 일찍 내려놓는 것, 생전 처음 해보는 간단한 요리를 시도해보는 것. 뇌는
그 작은 변화 하나하나를 기억합니다. 사람의 뇌는 생각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변화를 버텨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변화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전화 한 통, 오늘 책 한 챕터, 오늘 새로 배운 것 하나가 뇌 안에 조용히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쌓임이 언젠가 당신이 생각보다 오래 그리고 더 선명하게 기억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뇌 건강을 지키는 일은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선명하게 기억하고 생각하고 대화할 수 있느냐는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모두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습관을 바꾸는 것은 단순한 건강 관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노예는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 절대 먼저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첫 번째 선택을 하신 겁니다. 새로운 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뭔가를 바꾸어 보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출발점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중에서 지금 자신에게 가장 해당된다고 느끼신 습관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 하나하나가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